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9월 13일,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제주도에는 비가 좀 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운치가 있습니다. 운치가 있어서 기분이 좀 이상하게 비가 오는데 좀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오전 시황 한번 보고 오늘은 제 새 책을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 변동성이라는 주제고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밤사이에 이 마이크론의 주가가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이 메모리 칩 수요 약화에 대해 좀 경고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역시도 하락 마감을 했죠. 그러면 오늘 우리 반도체 업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어제의 하락이 이미 선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오늘도 하락을 이어갈 것인지 뭐 장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론 월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고 한번 또 거래량이 한번 터졌던 적이 한번 있었죠. 자, 이렇게 좀 내려가서 그리고 이제 최근 이 환율의 흔들림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죠. 아무래도 특히 제약바이오의 상승은 코스닥의 추세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뭐 엔터, 미디어, MLCC 등 이 업종들의 이 실적 모멘텀은 다른 업종보다는 조금 좋아 보인다라는 건데 하지만 이런 업종이 우리 증시를 끌어올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즉 지수와 무관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많고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런 상황에서는 장 초반의 어떤 분위기와 후반의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추격 매수하고 오후에 갑자기 물려버려서 손절하는 그런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매매를 좀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 혹은 장 후반까지 충분히 시장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사려 했던 종목이 장 초반에 너무 많이 올라 버렸다면은 차라리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도 충분히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 그럴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좀 위험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라는 것. 일단은 우리 증시가 첫 파동 이후에 지금 현재는 첫 조정인 상황에서, 즉 하락이 아닌 조정 구간이라고 하여도 아직까지는 비추세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추세적 반등이다라고는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겠죠. 아직 겨우 한 파동이니까. 그것도 이제 하락 중에 생긴 비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결코 쉬운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 중에 굉장히 큰 2월부터 큰 하락 중에 바닥에서 이제 살짝 올라오는 이 한파동, 그리고 살짝 조정 들어가는 지금 하락 중에 생긴 이 비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쉬운 장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은 좋을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어떤 빨간 양봉을 보고 진짜 심장이 좀 두근두근 거리고 막 손이 막 나갈 것 같다면은 그냥 HTS나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하루라도 좀 꺼두시고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차라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이틀 참는다고 해서 뭐 돈이 다 날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기회는 많으니까 너무 막 이 매수 심리가 너무 막 끌어오른다라고 하면은 한번 하루쯤은 좀 HTS를 좀 꺼두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오전 시황을 이제 마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오늘 진행할 좀 책은요. 이 회사원이 자본가가 되는 길, 주식밖에 없다라는 책이고, 이거는 일본의 이 아베 슈에이가 이제 저자입니다. 스팍스 그룹의. 이 책을 한번 좀 간단하게 볼 것이고요. 뭐 이 책을 길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첫 번째 뭐 간단한 어떤 자본가의 어떤 내용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 아베 슈에이가 어떤 뭐 좋은 회사를 고르는 어떤 한 7가지 기준 정도 그런 거를 좀 간단하게 한번 좀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책 같은 경우에는 요 표지입니다. 요 표지. 회사원이 자본가가 되는 길 주식밖에 없다. 지금 뭐 한 11,700원 정도 하네요. 그래서 뭐 요 책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셔도 저는 뭐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완전 뭐 예전에 주식 투자의 어떤 한 획을 그었던 어떤 레전드의 책이다라고 보여지기보다는 그래도 간단하게 좀 읽어보기에는 도움이 조금 되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심플하게 해보려고 가져와 봤고요. 물론 이분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대단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좀 진행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책 자체 이름에서 회사원이 자본가가 되는 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본가가 뭐냐를 한번 그냥 오늘 시간에는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 아베 슈에이는 누구냐를 먼저 한번 좀 보는 게 좋겠죠. 이 사람은 이제 스팍스 그룹의 주식회사 이 대표이고요. 예전에 이제 예전에 이 1981년에 노무라 종합 이 연구소에 입사를 해서 다음 해부터 노무라 증권 미국 법인에서 미국 기관 투자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일본 주식 영업을 좀 담당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3년 만에 독립을 해서 이 아베 캐피털 리서치 회사를 만들었고, 이후 세계적인 투자가 이 조지 소로스에게 발탁이 돼서요 한 1억 달러 정도를 운영한 바가 있다라는 이 사람이고, 그래서 이 스팍스 그룹 이 스팍스 투자 자문 회사 이 회사를 또 설립한 그 이제 당사자 뭐 저자라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깊게는 뭐 그쵸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에 이제 이 자본가, 자산가, 자본가. 자본가는 뭐냐? 되게 엄청나게 대단한 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책 내용을 한번 보면서 한 번씩 같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제는 이제 자본가는 생각보다 쉽게 될 수 있다. 라는 이 책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가든 자본가든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자본가가 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밝히기 전에 우선 자산가와 자본가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사람이 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자산가는 무엇일까? 한번 보면 자산에도 사실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건데, 개인의 경우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 부동산, 금 등의 어떤 실물 자산을 가진 이들을 자산가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이 자산의 의미는 더욱 확대돼서 제품을 생산하는 뭐 기계, 뭐 재고, 뭐 사원 등등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고, 자산가란 이런 어떤 여러 자산을 보유한 포괄적인 부자를 가리킨다라는 거고, 이에 반해 자본가란 기업의 자본에 이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냥 주식을 하는 어떤 주주죠. 주주는 기업 자본에 참여하고 기업이 사업으로 얻은 이윤 중 일부를 주주자본, 그러니까 순자산 이 축적과 배당금이라는 형태로 돌려받죠.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주주 이꼴 자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별게 아니죠. 다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도 있으므로 자본가는 자산가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에 좀 덧붙여서 자산과 자본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건데, 혹시 뭐 사업을 좀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들어봤거나 아니면 실제 대차대조표를 좀 읽어본 읽어보신 분들이 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대차대조표란 간단히 말해서 기업의 재무 상황을 보기 위한 것으로, 좌측 대변에는 자산, 우측 이제 차변에는 부채와 순자산을 기입을 해서 대변과 차변의 금액이 같도록 이제 만드는 자료잖아요. 이 재무 상황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별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기업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외에도
은행 등에서 어떤 빌린 자금으로 원재료 혹은 뭐 생산 설비를 구입을 해서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매상을 올립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이 보유한 자금은 순자산, 은행 등에서 빌린 자금은 부채,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 구입한 원재료나 생산 설비 혹은 건물 등이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자본가가 되라, 저자가 자본가가 되라 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뜻이다 라고 합니다. 넘어가서 제가 이거는 책을 좀 읽어드린다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 주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항상 말씀드리는 게 꼭 요거를 이제 이 영상부터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요거를 항상 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대신 읽어드린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은 네. 넘어가서 그럼 자본이 좀 환원되는 원리를 한번 좀 보면은 그 자본이란 무엇일까? 예를 들어 자본금이라는 것은 회사를 설립할 때 창업자가 모은 돈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공동 출자자들이 각출한 돈일 때도 있고 상장 가능성 등 그 기업의 장래성을 따져봐서 벤처 캐피탈 등이 사전에 제공하는 자금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창업자를 필두로 한 다수의 출자자로부터 이 모은 자금을 자본금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곧 사업체를 설립하기 위한 군자금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요 내용은 뭐 그렇게 깊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셔도 뭐 괜찮습니다. 한편 이 출자자는 출자의 증거로 그 금액에 상응하는 이 주식을 받게 되는데, 즉 출자자는 곧 주주고 주주가 된다는 것은 곧 자본가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차대표 표상에 이 자본금은 순자산 항목에 기재가 되죠. 순자산이란 기업의 자기 자본으로 간주가 되므로 기업은 그 자금 전액에 대해 출자자에게 변제할 의무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은 이 자금을 준 출자자는 기업에게 있어 상당히 감사한 존재죠. 그렇다 해도 기업에 공짜로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때문에 출자를 받은 기업은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환원을 하죠. 그렇죠? 또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은 주가도 상승하므로 출자자는 그에 따른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고, 또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경영 방침에 대해 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유 주식 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주주라면은 누구나 오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이 환원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의미 없이 기업이 불쌍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순환이 되고 환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넘어가서 이 중요한 것은 이 주주가 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도 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도 있죠. 그러니까 앞서 서술한 것처럼 주주로부터 출자를 받은 자본은 출자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도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지, 회사가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한테 변제를 할 의무가 없죠. 채권자라면 먼저 채권자를 우선으로 변제를 해줘야 되겠지만 주주한테는 변제가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출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주가가 올라도 이는 단순히 평가 이익일 뿐 실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시장이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서 주주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또 구조가 생긴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할 것 같으면 양도해버려야죠. 팔아서. 그쵸? 이로써 자본가가 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는 점을 저자는 이 독자들에게 이제 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본가가 되고 싶으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되기 때문이고, 주식 투자를 하려면 꼭 엄청나게 큰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만약에 삼성전자 뭐 아니면 더 큰 삼성전자가 제일 크지만 어떤 뭐 더 비싼 한 주당 가격의 어떤 금액 정도 한 주를 사더라도 자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뭐 재무상 실적 등에 개의치 않는다면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해서 주주가 될 수 있는 기업도 있겠죠. 물론 그런 기업에 투자했을 때 배당금이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자본가가 되는 데 있어서는 장벽은 결코 높지 않다라는 것,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굉장히 꼬이네요. 오늘 기분이 좋긴 한데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넘어가서 이제 자본가가 되면은 뭐가 좋을까? 그쵸? 뭐가 좋길래 다들 이제 자본가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걸까? 한번 좀 볼 텐데, 자본가가 돼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좀 쟁취해라 라는 이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financial independence, 그러니까 이 경제적 독립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요약해 보자면은 자기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만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말을 한다라는 건데, 이것이 실현이 되면은 인생의 자유가 현격하게 커진다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어떤 상사의 불합리한 명령이라 해도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르면서 일해야 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쵸? 세상에 굉장히 많죠. 만약 자기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면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까지 직장 생활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산만으로 이제 충분한 현금 흐름이 확보될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현금 흐름만 된다면은 설사 어떤 수입을 창출하지 못한다 해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죠. 심지어 뭐 직접 창업을 하면 뭐 지옥철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요 책에는 나와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뭐 창업이 쉽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책에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창업을 하면 가족들과 시간을 더 못 보낼 수도 있죠, 오히려. 그래서 한번 그냥 잠깐 한번 반론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넘어가서 누구나 이러한 생활을 좀 꿈꾸지만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뜻 실행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장애물은 이 대부분 사실 거의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것들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름길은 바로 자본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본가가 된 뒤에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된다면 정신적, 신체적 자유는 직장 생활을 할 때와는 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을 것이다, 커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책을 읽었다 해도 충분히 반신반의하는 사람은 충분히 많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이들의 머릿속에 다음과 같은 고민들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돈을 벌 수 없을 거야, 절대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려면 종잣돈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 걸까? 투자로 큰 수익을 얻는 건 일반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 하지만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본가가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이 책 자본가, 그러니까 회사원이 자본가가 되는 길이라는 이 책의 주제라서 이 책의 앞에 나온 이 자본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읽어드렸는데,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에 사실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고, 뭔가 이제 항상 그렇죠. 자기계발서도 성공한 사람이 써놓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사실 그 길이 절대 쉬운 길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대신 어려운 길을 헤쳐 나아갔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는 주식뿐만 아니고 모든 어떤 인생의 일에서 모든 게 다 통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도 그냥 다른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힘든 길을 좀 헤쳐 나아갔을 때 경제적 자유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본가, 우리도 좀 자본가가 될 수 있는,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주식 투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도박이야, 절대 하지 마 라는 말을 이제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주식을 도박처럼 했던, 저는 절대 주식은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 이야기는 주식을 도박으로 했던 분들이
계좌가 깡통이 나고 뭐 정말 집이 날아가고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아, 주식은 절대 하지 마. 주식은 너무 위험한 거야. 주식은 절대 안 돼. 개인 투자자는 절대 주식을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모든 걸 다 알 수 없듯이 주식은 절대 도박이 아니다라는 거고, 올바른 주식 투자를 바라보신다면은 충분히 자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절대 단기간에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모두 올바른 자본가가 되는 그 날까지 하루하루 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원칙을 지켜 나아가면서 또 돈도 열심히 벌면서요. 또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뭐 책 소개 겸 진행을 해봤고요. 또 내일부터 좋은 내용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